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아 피부 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폐상 습진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경계가 모호하여 피부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영아라는 건 24개월까지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이건 제 기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영아인데 피부 질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영아 피부 질환이 나타났을 때 부모님들께서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해요. 물론 걱정되신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아이 앞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모두 흡수합니다. 아이가 안 볼 때 온 힘을 다해 걱정해 주시고 아이가 볼 때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시고 스마일 하시면서 예쁘다라고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이의 피부 질환을 며칠간 꼼꼼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음식이나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는데 주 양육자가 걱정부터 하고 호들갑을 떨면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아이의 상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아이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뭘 먹었는지 찬찬히 기억해내시고 살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어떻게 쓸 건지 스테로이드를 쓸지 말지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피부 질환이 나타나면 아이의 여러 증상에 대해 굉장히 많이 검색하게 되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죠. 뭐가 좋다더라, 이건 나쁘다더라, 좋다더라 등등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으면 반드시 반대 의견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더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본 것이 모두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의사는 다르게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또 어떤 엄마는 다르게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안다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야 하나요? 24개월 이하의 어린이들은 너무 여리죠. 어린아이들에게 피부 질환은 흔한 일입니다. 팔다리가 볼록볼록해서 살이 접히는 부분도 많고 살이 워낙 여리다 보니 침이나 음식물에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엔 땀띠도 많이 나고요. 접히는 부분에 습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내 아이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들이 피부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그런 거라 의심하긴 이릅니다. 아이가 알레르기 항원이 없더라도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자라면서 개선되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아이의 성장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유아 검진이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영유아 검진 때 의사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레르기 검사에 있어서 선택은 오롯이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알러지원을 정확하게 알고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거고요. 아이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지켜보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검사 또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작고 연약한 아이 피를 뽑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아는 피 검사를 통해 알러지원을 검사하니까요. 의사가 검사를 받아보도록 안내한다면 검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피부도 점점 튼튼해지고 병치레를 하면서 자가 면역도 길러집니다. 그렇게 어릴 적 있었던 태열이나 아토피, 습진 등이 자라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아 피부 질환이 진행 중이며 스테로이드를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 아이가 14개월째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치료한다는 건 치료는 가능하지만 사실 아이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 치료기를 먼저 영상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영상은 나중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스테로이드 없이 치료가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보여질까봐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치료했지만 그때 사진을 보면 아직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힘든 아이의 모습이 있어서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치료했다면 저는 치료 방법을 알았으니까 쓰지 말고 치료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이를 스테로이드 쓰지 않고 치료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배운 게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치료하고 싶으시다면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치료식을 모두 갈아서 이유식 대신 아이에게 먹이시고 아이가 힘들어할 땐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해요. 끊임없이 괜찮아질 거라고 기운을 주셔야 합니다. 영아의 치료에 있어서 영양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반은 엄마의 마음가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제대로만 관리해주면 엄청나게 빠르게 치료됩니다. 피부 재생 속도도 정말 놀랄 만큼 빠르고요. 영양을 챙기면서 보습만 잘해주어도 경미한 피부 질환은 스테로이드 없이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한 편이라 엄마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병원의 스테로이드 치료와 병행하셔도 됩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꼭 병행할 것은 영양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양을 챙기지 않은 채 병원 치료만 하면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건 아이도 그렇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피부 질환이 생긴다는 건 부모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이고 아이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하게 되죠. 모두들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낫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겪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한 많은 정보들은 아토피든 습진이든 힘든 과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나았을 거예요. 나아서 잘 살았다는 동화 같은 해피엔딩보다는 슬픈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공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휩쓸리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그것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우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한 내 마음가짐을 채울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우울해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들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계속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더 힘을 내서 아이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하는데 귀한 시간을 써버린다면 그건 당신 잘못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내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괜찮아질 수 있고 평온한 일상을 찾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아이들도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14개월 제 아이의 치료기를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